안녕하세요. 경기도 2030 공감 토크 사회를 맡은 개그우먼 이수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지 씨와 같이 사회를 맡은 미녀 개그우먼 오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수시간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변하지가 않네요. 변하지 않죠. 저도 하나 해도 돼요. 하세요. 성대 미녀 이수지예요. 예쁘다 성대. 이거 보여줄 수도 없어. 아유, 다 알아요. 저희가 지금 네네. 여기 경기도에 위치한 여성 비전센터에 와 있잖아요. 아, 그쵸. 여기가요, 우리 도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무료로 이용 가능한 곳이라고 합니다. 와, 진짜로? 제가 또 경기도랑 인연이 굉장히 깊어요. 맞아요. 네, 아, 맞습니다. 근데 목소리를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깨가 올라가는 거지. 제가 경기도에 있다. 네. 경기도 양주시 홍보대사고요. 네네네. 지금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맞아. 네, 경기도인이야. 아니, 근데 저도 결혼하면은 경기도에 살 예정이거든요. 아, 왜 웃어요?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웃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 웃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무슨? 아니, 너무 행복하겠다면서. 네, 그러니까. 저도 결혼해서 빨리 경기도로 이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집에 이렇게 또 같이 나란히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럼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수지 씨 지금 경기도에 살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경기도의 자랑 3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먼저 경기도에는 수지가 있어요. 경기도 수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2가지 수지가 있네. 그러네. 그리고 또 네. 맛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정평라에 맞죠. 있는 맛집이 굉장히 맞아요. 많아요. 맛집 하면 경기도에 많지. 그렇지. 그리고 또 저 사실 이제 직장이 거의 서울에 있다 보니까 네. 일이 딱 끝나고 집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뭔가 조용하고 진짜 힐링되는 느낌으로 퇴근해서 쉴 수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아, 경기도로 이사 오고 싶다. 오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결혼하고 갈게요. 웃고 시작하죠. 네. 나미 씨. 네. 근데 이번 주가 무슨 주간인 줄 아세요? 이번 주 제 생일 주간이거든요. 맞아요. 그저께 나미 씨 생일이었어요. Congratulation. Congratulation. 아유, 감사드립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니, 제 생일 주간도 있지만, 네. 무슨 주간이 또 있나요? 이번 주가요? 네. 남녀 평등한 고용 기회를 강조하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강조 기간이에요. 네네네. 남녀 고용 평등 강조 기간이면, 네. 그럼 이번 기간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나요? 있어. 뭐요? 스페셜하게 경기도에서 경기도에서. 경기도 2030 공감 토크를 개최하잖아요. 와,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이 남녀 고용 평등 강조 기간인 만큼요, 남녀가 조금 더 평등하게 또 일터에서 남녀 구분 없이 네. 공평한 곳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현재 일터에서 가장 어려움이 많은 2030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공감 토크를 시작해 볼 텐데요. 네. 그 전에 아주 잘생기고 멋쟁이시죠?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님의 인사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좋습니다. 2021년 공감 토크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요새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 또 직장에 어렵게 들어가서도 계속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일과 삶의 균형을 바라고 공정한 사회를 원하시는 청년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신 고민을 조금이나마 털어내시고 서로 공감을 나누는 편안한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청년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가정과 일터를 비롯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 공정하고 더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와 경기도는 언제나 우리 청년들을 응원하고 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전 사실 우리 네. 도지사님 뉴스랑 신문에서만 보다가 네네네. 이렇게 눈앞에서 뵈니까 약간 연예인 만난 느낌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또 공정과 평등에 앞장서 주신다고 하니까 뭐 든든합니다. 아우 저는. 너무 든든해요. 네. 근데 진짜 신기하다. 바로 앞에서 보니까 그러니까요. 마치 여기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또 저희와 함께 이야기해 주실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영미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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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교수님 인상을 뵈니까는 네. 오늘 뭐든 그냥 다 터놓고 싶다는 생각이 나도 들어요. 지금 터널 뻔했어요. 그러니까. 네, 다음은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1년 5개월 만에 여성 아나운서에게만 굳게 닫힌 정규직 문을요 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 대전 MBC 유지훈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여기 보는데 네. TV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그래 지금 우리도 여기 보는 것 같은데. 가슴막에 있으니까 정말 TV 오, 속에서 네. 방송하시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재밌게 얘기를 잘 끌어주실 것 같아서 아유. 너무 기대가 되고요. 아유, 좋습니다. 대전에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경기도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대전 MBC 아나운서 유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먼 길 오셔서 또 얼마나 하실 말씀 많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네. KTX 타고 오셔. 자차 운전. 아, 어떻게 식사는 든든히 하신 거죠? 하겠죠. 좋습니다. 네. 이게 또 배가 불러야 또 말을 할수 아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자, 이분은요. 2021년 네덜란드 정부가 전 세계 여성 리더에게 수여하는 젠더 챔피언상을 수상한 우리 이길보라 감독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를 만들고 글을 쓰는 이길보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독님. 자, 우리 감독님께서도 네. 사실 영화와 책을 또 잡고 계시잖아요. 아, 이거 잡고 계시죠. 왠지 뭔가 이런 명품 얘기들, 명품 얘기들, 그 격언들, 명언들 많이 쏟아내실 것 같아요. 네, 오늘 너무 기대돼요, 진짜로. 네. 싹 다 빨아들였습니다. 제가 나 눈치 좀 가져올게. 그러니까. 좋습니다. 자, 사회 곳곳에서 이렇게 여성의 인권 그리고 남녀가 평등한 사회에서 함께 일하기를 희망하며 앞장서고 계시는 세 분인데요. 네. 청년들의 얘기 지금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함께 나눠볼 주제입니다. 2030 세대가 일하고 싶은 일터. 오. 일하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거 요거요. 의외로 간단해요. 뭐죠? 평등한 기회, 네. 또 차별 없는 대우, 또 본인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곳이라면 네네네. 이 힘든 일터가 뭐 일하고 싶은 일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남희 씨, 네. 남희 씨는 그러면 일할 때 언제가 가장 행복하세요? 저는 일단 돈을 많이 줄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이야, 그때마다 느껴지는 게 애드립이 다 천차만별이더라고. 그럼요. 애들이 막 그냥 영혼까지 막. 오늘 네. 확실하겠군요. 확실하죠. 아이고. 네. 아유, 그래도 우리가 또 개그 무대에서 같이 호흡을 맞추고 시청자분들에게 웃음을 줄 때가 가장 즐겁지 않았나 싶어요. 그죠? 네, 그럼 진짜 죄송스러운 말인데 네. 오랜만에 우리 유행어 하나씩만 들려주고 가는 시간. 어때요? 해볼까요? 네. 선배님 먼저. 아, 제가 이럴 때만 선배를. 평등 안 한다고? 하지 마! 네, 수지 씨. 와, 2030 공감 토크 경기도에서 많이 놀라셨죠? 이래가지고 오늘부터 우리가 밥비를 먹고 사는 기야. 잘해. 좋습니다. 와. 아니 근데 수지 씨는 언제가 가장 즐거워요? 일할 때? 일할 때요. 네. 저는 항시 즐거운데 그날 급식 메뉴가 제가 좋아하는 메뉴가 나왔을 때 더 막 힘이 나고 빨리 식사 시간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오늘도 즐거워 보이시네요. 좋았어요. 반대로 네. 좀 일하기 싫을 때 이건 피하고 싶다 싶은 거. 저는 좀 잠이 많아가지고 새벽에 일찍 일어날 때가 좀 그때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렇겠네. 진짜. 어쩔 때는 제가 진짜 일찍 일어날 때는 2시? 거의 잠을 못 잔다고 봐요. 새벽 2시에 예.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되는. 그쵸. 근데 저는 지금 아나운서님도 얼핏 이런 공감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무 네.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새벽에 뉴스 할 때는 네네네. 이제 막 6시 전에 출근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죠. 네, 전날 이렇게 뭐 한잔 하고 싶거나 할 때 못 하고 못 하죠. 자야 되고 그런 게 있죠. 맞아요. 맞아, 힘들어. 그 이만큼 우리가 또 하루의 절반 이상을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는데요. 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이 직장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뭐가 있는지 네. 사연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연을 읽어 드릴게요. 네.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는 상사를 둔 사회 초년생의 고민입니다.
저는 25살 직장인입니다. 근무지 특성상 소수 인원과 함께 회사 기숙사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네. 요즘 팀장의 태도 때문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일과 관련된 지적은 얼마든지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지만 저의 팀장은 일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에서 너무 많은 지적을 합니다. 저희 회사 출근 시간은 7시 20분까지가 정식 출근 시간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팀장님께서 수희씨 일찍 나서 준비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출근 시간에 딱 맞춰 출근하나. 앞으로 20분씩 일찍 좀 다닙시다. 라는 겁니다. 제가 지각을 한 것도 아니고 네. 저한테 20분 일찍 출근을 강요하는 상사. 제가 맞춰야 하는 부분인가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전날 야근으로 인해 늦잠을 자버리는 바람에 5분 정도 지각을 했는데 네. 제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로 수지씨 오늘 많이 늦었어. 어젯밤에 뭐 하다가 이제 출근하는 거야. 남자친구 생긴 거 아니야? 라고 사생활까지 운운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요즘 일이 아니라 저에게 자기의 기준을 일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을 강요하고 또 사생활 부분적인 것까지 은근 물어보는 상사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라고 이렇게 또 사연을 주셨어요. 네, 출근 시간보다 더 빠른 시간에 출근을 은근 강요하는 직장 상사. 그리고 또 게다가 지극히 그 사생활인 남자친구 이야기까지. 그렇죠. 아니 이게 혹시 여러분도 일하는 곳에서 듣기 싫은 말을 혹시 들은 적이 있는지 그 좀 궁금하고 오, 하고 맞아요. 아니면 사연과 비슷한 경험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 같은 네네.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 경우에는 두 가지 부분에서 레드 카드를 줘야 된다고 오 생각해요. 레드카드 나왔군요. 첫 번째는 20분 일찍 출근을 강요하는 것은 20분만큼의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자친구를 운운하는 것은 사생활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정말 자칫하면 성희롱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네.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네네네. 이야기를 직장 상사분에게 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한국 사회에서 아직도 많은 영역에서 여전히 그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여전히 계속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오늘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칭찬이 아니라 오늘 화장 잘 됐네 아니면 오늘 뭐 옷이 예쁘네 하면서 위아래로 이렇게 쳐다본다거나 예.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가령 언젠가 한번 삭발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요? 제가 지금 머리가 짧은데 네. 삭발을 또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들었던 이야기가 실현당했냐, 사회에 불만 있냐, 사회에 반항하냐 등등등 정말 만나는 100사람을 만나면 100사람이 저한테 코멘트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받았는데 네네네. 제가 언젠가 한번 네덜란드에서 유학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한 번도 제 외모에 대한 코멘트를 거의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있구나라는 걸 경험하면서 우리는 조금 더 개인주의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외모 품평 그만하고 자기 일 네네네. 딱 하고 퇴근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감독님 네. 얘기에 공감이 되는 게 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외모 품평이나 외모적인 것에 대한 지적을 진짜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또 아나운서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TV 방송에 얼굴이 나와야 되니까 네. 사실 어느 정도는 피드백으로 들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네. 이게 과연 정말 일적인 것인가 정말로 선을 넘은 코멘트인가가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막 몸매 품평을 한다거나 몸매가 좋다 나쁘다 뭐 다리가 예쁘니까 뭐 원피스만 입어라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친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파운데이션 호수까지도 지정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톤이 높다고 남자 호수로 지정을 해서 근데 이거는 그 담당자가 아닌 그냥 그쵸. 그런 사람들이 관여할 문제인가 봐요. 생각을 해봤을 땐 그건 선을 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뿐만 아니라 뭐 나이 얘기도 진짜 많이 듣고요. 그러니까 뭐 나이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오래 했다. 그리고 뭐 결혼 언제 하냐. 애 낳을 거면 빨리 서둘러라 시간이 없다. 그리고 노산이면 돈이 많이 든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듣게 되는데 근데 이제 들으면서도 그러려니 싶다가도 네. 이게 정말 안 들었으면 좋겠는 얘기인 거죠. 근데 다행인 거는 주변에도 좀 이런 사례 있냐 물어보니까 그래도 대체적으로 많이 조심하고 좋아지고 있고 방송 쪽으로도 그 마찬가지고 예. 좋아지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들이 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김양희 교수님.
그러니까 2030 세대들이 굉장히 일터에서 일하기 어렵게 만드는 직장 문화의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성별 고정관념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는 이래, 여자는 이래, 남자는 이래야 해, 여자는 이래야 해라고 하는 고정관념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는 상황들 안에서 지금 새롭게 그 MZ 세대들, 그 개인적인 가치와 개인적인 자유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이 MZ 세대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근데 보면은 그 여전히 우리나라의 직장 문화에서는 개인을 개인으로 보지 않고 그 개인이 속한 집단의 특성을 그 개인한테 투사해서 보는 경향들이 굉장히 크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MZ 세대들하고 근본 굉장히 불화하는 것이죠. 네. 아마 이런 것은 이 고정관념, 성별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무의식적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뭐 선발의 과정에서 그다음에 성과 평가의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개입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고정관념이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개인들은 굉장히 위축되게 되고 그 네. 개인들의 실제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회사 전체로 보자면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는 결과들이 그렇죠. 나오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네네네. 그래서 아마 MZ 세대들이 굉장히 개인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MZ 세대들이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첫 번째 과제가 뭘까 한다면 네. 성별, 네. 개인을 개인으로 보지 않고 성별로 나눠서 보는 이런 성별 고정관념이 팽배해 있는 문화를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네네. 생각해 봅니다. 아, 이렇게 또 세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당장 저부터도 네. 이 약간 가지고 있었던 인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시 돌아봐야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또 이미 이런 일을 뭐 겪은 세대이기도 하고요. 네. 우리도 좀 뭐 느낀 것들이 있는데 내 그쵸. 후배들한테만큼은 요걸 좀 겪게 해주기 싫다 하는 사례들도 있을 거예요. 네.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성별을 기준으로 한 차별이라는 것이 사실 네. 존재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겪은 일을 바탕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 제가 딱 그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었다. 왜 동일한 일을 하는데 남성 아나운서는 정규직이고 네. 여성 아나운서는 계속 비정규직이고 프리랜서고 계약직이냐.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해서 인권위원회 진정을 넣었고 다행히 제 말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네. 작년 11월부터 정규직으로 지금 오. 아나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회사에서도 너무 훌륭한 결정을 내려줘서 지금 열심히 잘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그럼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생각해 보면 네. 여성 아나운서가 나이 든 아나운서가 있는 것 자체를 시청자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글이 올라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 앵커를 하셨는데 어떤 시청자 게시판에 네. 바꿔달라고 나이 많으신 분 말고 막 젊은 분으로 바꿔달라는 게시글을 제가 본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인식들이 우리가 너무 팽배하게 깔려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채용 결과로 이어지고 네. 근데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계속 성별로 나눠지다 보면은 그게 점점 심화돼서 여성 남성 간의 임금 격차도 벌어지고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일을 겪어서 어쨌든 잘 마무리돼서 그런지 몰라도 제 후배들은 그런 일 없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차별적 고용에 아까 문을 여셨다고 하는데 네. 진짜 활짝 여셨네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요번에는 그 다음 사연이 또 있습니다. 아, 다음 사연은 예, 어떻게 제가 한번 또 소개를 해드려볼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눈치 보이는 나의 월차라는 사연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네. 결혼 4년차 30대 직장 남성입니다. 3살 아이들 둔 아빠이자 아내와 저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네. 아내와 육아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반반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 어린이집 상담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와이프가 상담을 다녀왔고 이번에는 제 차례입니다. 네. 하지만 연차를 쓰려고 하는데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매번 괜찮다고 하시지만 회사의 눈치가 보입니다. 미룰 수 없는 일이기에 상사에게 연차 결제를 받으러 갔습니다. 아이, 김대리, 연차 쓰게? 무슨 일 있어? 아이, 집에 일이 좀 있습니다. 에? 집에? 무슨 일인데? 그 아이 어린이집 상담이 있습니다. 상담? 아, 자네 와이프는 뭐하고 그건 엄마가 가야지 무슨 남자가 그런 데까지 가나? 어이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연차를 쓰지 말라는 건지 눈치가 보였습니다. 요즘엔 남자 여자 이런 거 없이 공동 육아 아닙니까? 아직도 엄마 아빠를 구분짓고 휴가 사유 물어보고 집안일로 휴가를 내면 눈치 주는 말을 하는데 더 이상 회사에서 너무 듣기 싫습니다. 하고. 야. 네, 아이 일로 회사에 연차를 내려니까 눈치가 보인다는 사연인데요. 그러니까요. 세 분은 휴가 어떻게 자유롭게 쓰고 계신가요? 저는 일단 회사 이제 돌아와서 네, 휴가를 자유롭게 비교적 그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는 자유롭게 쓰고 있는데 네. 이 휴가를 가더라도 업무 연락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일은 있는 거죠. 이번은 사실 지난 금요일에 휴가를 냈는데 네. 업무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이렇게 처리한다거나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휴가 갈 때 좀 눈치를 볼 때도 있고 휴가 가서도 연락을 받는다거나 혹은 돌아왔는데 그 월요일 당장 아침에 그 보고서 제출하라고. 그냥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하는 경우는 휴가를 가서도 일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일 수 있는 휴가가 거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네. 업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좀 네네. 이런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네. 실상 제 주변에서도 친구들이 이제 다 아이 엄마 아빠거든요. 근데 진짜 이렇게 또 연차를 잘 못 쓰고 회사 눈치를 보면서 갈등하고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요, 맞아. 교수님 이거 개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한국에는 워라밸 제도, 예. 뭐 육아휴직 제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미비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워라밸 제도를 갖춘 기업들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는 사례들이 더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휴가 제도를 쓰라고 권장은 하지만, 네. 근데 막상 쓰려고 하면은 뭐 승진은 포기했어, 뭐 이런 반응들이 맞아요. 나오게 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른바 우리가 이중 구속이라고 얘기하는 더블 바인드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더블 바인드. 예, 굉장히 특별한 종류의 위험을 낳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거는 신호등에 파란불하고 빨간불이 같이 들어와 있는 상황 같은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되죠, 가야 되나 정말. 말아야 되나? 이걸 건너야 되나 말아야 되나,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상황이 되고 가장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제도를 가장 써야 하는 요구가 있는 사람들, 연차가 낮고 지금 신혼에 뭐 애를 막 가졌고 그다음에 직급이 낮고 그다음에 또 남성들이고 이런 분들이 이런 이중 구속 상황들에 가장 많이 놓여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청년들 중에서는 이게 돌봄에 대한 욕구가 있는 그 남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저희 맞아요. 남편도 진짜 실상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돌봄과 양육이 여성의 몫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때 예. 남녀 모두가 좀 더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문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나도 그- 빨리. 네. 예. 빨리 죄송합니다. 속마음이 또 나왔어. 죄송해요. 나도 빨리 결혼하고 싶다. 2021년 되고 부쩍 이런 말씀을 제가 혼잣말을 그렇게 해요. 나도 빨리 결혼하고 죄송해요. 저 방송 중이었지. 무슨 얘기 하시려고 했죠? 아니 우리 네. 공동육아 얘기하고 있는데 빨리 그거 나도 빨리 결혼하고 나도 이렇게 나이가 먹을수록 자꾸 혼잣말이 늘어요. 죄송합니다. 방송 중에 무슨 얘기 하시려고 아니. 저 남편도 그 직장에서 이직했던 기간이 좀 있었는데 이런 워라밸이나 혹은 육아휴직과 관련된 것들이 좀 고민이 있어서 보장받을 수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됐었거든요. 와. 꽤 오래 걸렸거든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좀 네. 아직은 좀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너무 멋있다. 나도. 하지만 이렇게 또 점점 개선되어 가지 그럼요. 않겠습니까? 맞아요. 예. 네, 우리 수지 씨. 네. 그러면 그거 아세요 혹시? 어떤 거요? MZ 세대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왜요? 선택하셨네요, Z로. 네, Z로. MZ 세대. 저 사실 네? 들어봤거든요. 근데 나비 씨가 이렇게 물어본 거면 뭔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일단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혹시 알려주세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네. 네.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에 태어난 영어라. 밀레니얼. 있어 보여. 밀레니얼 예. 네, 세대와 예.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한 Z 세대를 통칭하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예. 고로
1985년생인 추시 씨와 네. 1984년생인 우리는 저는 네. MZ 세대죠. 우리 MZ 세대. MZ 세대. 네네. 그쵸. 요즘 뭐 사실 TV나 뭐 인터넷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MZ 세대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또 김영미 교수님 때는 그러면 어떤 세대인지 살짝 궁금해지는데 네. 교수님. 네. 뭐 노출하기 꺼려하시면 안 하셔도 네. 아니면 거짓으로 답하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안 할게요. MZ 세대시죠? 저는 X세대입니다. 네, X세대. 전혀 그렇게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네. 뭔가 강렬한 X세대. 네, X세대. 그 유명한 X세대. 그러면 우리 감독님이랑 아나운서님은 네. 같은 저는 86년생이어가지고 우리 오. MC분들처럼 오. 이게 턱걸이로 이렇게 예, 또래시네. 네. 호랑이시군요. 네, 호랑입니다. 아우. 네. 우리 감독님은 저는 90년생에서 맨 위를 담당하고 있는 90년대생에서 맨 위를 담당하고 있는 90년생입니다. 와, 저 90년생 부럽다. 진짜 부럽다. 어떻게 6년만 젊어진다. 6년만. 어떻게 뭐든 다 해낼 거야. 최고 동생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요 MZ 세대가요 디지털 환경에 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와 네.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게 이제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네네네.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두 분은 이 디지털 세대답게 SNS 활용을 잘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해가 가면 갈수록 조금씩 어려워진다라는 걸 조금씩 느끼고 제가 이제 막내로서 할 말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막내야. 저는 마찬가지로 뭐 인별그램이나 네. 그 책이나 뭐 이런 식의 누구나 하는 것들은 많이 활용하는데 네. 확실히 진짜로 그 MZ 세대 초반 세대들이 누리는 거는 못 쫓아가는 느낌이 약간 있어요. 맞아요. 완전히 새로 나온 것. 네네. 맞아요. 맞아. 아 교수님 제가 알기로는 그 Z세대는 뭐 전화 응답보다는 전화 서비스보다는 그냥 이 AI 서비스가 더 편리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빠르게 바뀌었잖아요. 사실 예전에 다른 부서 연결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좀 오래 걸렸던 것들이 이제는 그들은 AI 서비스에서 누르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전화가 편하거든요. 저도요. 근데 요거 전화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옛날인 거 맞아. 알죠? 요즘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 맞아. 드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라고. 전화. 우리도 그러면은 Z 세대인 것처럼 하자 그래. 나도 전화하는 게 편해. 그러니까 진짜로. 어떡하면 뭘. 아니 근데 저도 전에 서점에 갔을 때 90년대생이 온다 이런 책도 봤고요. 맞아요. TV에서 90년대생을 잡아라 이런 것도 봤었거든요. 예. 그만큼 사회에서 90년대생들이 많아지고 또 장차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중요한 위치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렇다면 MZ 세대가 원하는 삶이 도대체 뭔지 그게 궁금해요. 좋습니다. 네. 요 궁금한 네. 우리 MZ 세대들에 관한 VCR 영상이 준비돼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어요? 함께 만나 보시죠. 제가 생각하는 꼰대랑 지금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그 빠르게 변하는 거에 맞출 생각도 안 하고 노력조차도 안 하면서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거를 꼰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의 부장님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 비대면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데 회의는 만나서 해야 된다면서 만나서 하는 회의만 고집하는 분들이 약간 꼰대라 생각합니다. 회사에 이런 분이 있어요. 먼저 질문을 해요. 이거 어때? 이렇게. 근데 의견을 물어봐서 저희 의견을 말했는데 아니지 이러면서 갑자기 훈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 엄청 하고 생각을 왜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지 왜 물어보는 진짜 꼰대다 이러면서. 원래 자신의 경험을 꼰대분들이 바탕으로 이야기하시죠. 조언을 하는 게 저는 꼰대라 생각해요. 본인이 사회 초년생 때 항상 버스가 끊기면 택시를 타고 퇴근을 했다 하거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한테도 야근을 바라게 하고 만약 제가 제 일을 안 끝냈으면 저도 제가 알아서 야근을 할 텐데 네. 그걸 왜 꼭 저한테 말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혹시 라떼 좋아하시나요? 라떼 나왔어. 라떼를 라떼. 자기야 하면서 라떼를 하시는 분들인데 사실 라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라떼 좋아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 꼰대입니다. 아 와우.
전 오늘부터 라떼를 끊겠습니다. 전 예전에 끊었어요. 네. 이제 아메리카노를 먹어야 저는 되나? 아메리카노만 먹습니다. 어떡하면 좋아. 네. 이 MZ 세대가 생각하는 꼰대. 음. 또 다음 영상이 있는데요. 밸런스 게임 영상이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오. 함께 보시죠. 자, 엄청 투덜대지만 일 잘하는 후배, 항상 웃고 말들지만 일 못하는 후배. 엄청 투덜거리지만 일 잘하는 후배가 좋습니다. 엄청 투덜대지만 일 잘하는 일에 있어서는 일을 잘하는 후배가 중요해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 더 좋습니다. 엄청 투덜대지만 일 잘하는 후배가 엄청 투덜대지만 일 잘하는 후배. 만장일 치죠. 엄청 투덜거리지만 일 잘하는 친구. 엄청 투덜대지만 일 잘하는 후배. 7시 출근하고 4시 퇴근, 12시 출근하고 9시 퇴근. 7시 출근, 4시 퇴근. 7시 출근하고 4시 퇴근 12시 출근하고 9시 퇴근이 근데 나도 12시 출근하고 9시에 퇴근하는 게 더 좋아. 7시 출근하고 4시 퇴근 7시 퇴근. 출근하고 4시 퇴근. 12시 출근 9시 퇴근 7시 출근, 4시 퇴근. 7시 출근하고 4시 퇴근. 나 빼고 다 천재인 팀에서 숨쉬듯 자괴감 느끼기. 내가 유일한 희망인 팀에서 혼자 인정받은 일하기. 저 빼고 다 천재인 팀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 빼고 다 천재인 팀에서 학교가 다 천재인 팀에서 일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난 뒤에 인정받으면서 내가 희망? 빼고 다 천재인 팀에서 자기가 느끼면서 내가 유일한 희망인 팀에서 인정받으며 일하기. 혼자 있는 이건 좀 잘리네요. 그렇죠. 내가 유일한 희망인 팀에서 혼자 인정. 내가 유일한 희망인 팀에서 혼자 인정받는. 30분 지옥철, 2시간 텅 빈 버스. 30분 지옥철이 있어서 30분 지옥철 30분 시간이 단축되면 좋습니다. 30분 지옥철 2시간 텅 빈 버스. 2시간 텅빈 2시간 텅빈 버스. 30분 지옥철. 월 700 받고 주말 없이 일하기. 월 180 받고 일주일에 4일 근무하기. 월 700 받고 월 180 받고 일주일에 4일 근무하기 월 180 받고 주 4일 근무하는 게 월급을 많이 받고 네, 월 180 받고 4일 근무하기 월 700 받고 주말 없이 일하기. 일주일 4일 월 180 받고 일주일에 4일 근무하기. 월 180 받고 일주일에 4일 근무. 야. 이 영상 나가는데 네. 저희도 엄청 선택하느라 지금 우주했어요. 그러니까요. 확실히 갈리네요. 이 MZ 세대가 생각하는 꼰대란 그리고 또 기성 세대 대 MZ 세대 재밌는 밸런스 게임까지 우리가 만나봤는데요. 네. 아니 대체 왜 기성세대와 MZ세대 사이에 생각차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걸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경험한 게 다르니까 네. 당연히 경험한 거에 따른 생각이 다른 거는 당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게 네. 단적인 예로 성공만 들어도 성공에 대한 기성세대의 어떤 경험과 네. 지금 MZ세대의 경험이 완전 다르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라고 칭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40, 50대 분들이시잖아요. 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공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우리 다 같이 해낼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성장의 어떤 시대를 사셨기 때문에 뭐 사실 집안이 좋지 않아도 내가 학교를 잘 가고 노력하면은 학교를 좋은데 갈 수 있었고 학교가 아니더라도 열심히 일하면 회사에서 일하면 집을 장만할 수 있었고 뭐 이런 식이 될 수가 있었는데 이 지금 그 기억이 기성세대에게는 뭔가 다 같이 으쌰으쌰 하자. 네. 우리 다 같이 해봤잖아. 네. 성공해봤잖아. 그러니까 너네 또 이 MZ세대들도 따라와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문화 자체가 상명하복으로 가고 이제 회사 일이 가정보다 중요하고 이렇게 이어진 것 같은데 사실 MZ세대 같은 경우는 물론 풍요롭게 많은 것들을 교육도 그렇고 네. 많이 혜택을 받았지만 너무 상향평준화가 돼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성공에 대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사실 성공 자체가 너무 쉽지가 않은 네. 거예요. 개천에서 용나는 건 당연히 안 되고 집도 월급 모아서 살 수가 없고 그리고 일단 MZ세대를 칭하는 그 단어들이 네. 굉장히 실패와 가까운 그 88만 원 세대. 그러니까 저임금 비정규직. 그리고 이제 M4 세대라고 해서 뭐든지 포기해야 되고 3포 세대라고 해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 그러니까 이렇게 칭해지는 것만 봐도 이게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성공에 대한 기억이 없으니까 어차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회사에서 사장이 될 수 없다면 지금 내 한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워라밸이 내 행복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좀 차이가 나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공감합니다. 진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아는 이제 건너 아는 분이 얼마 전에 아이를 낳고 이제 퇴사를 하셨는데 퇴사를 하셔서 아예 이렇게 서울에서 사시다가 가족이랑 같이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가족이 이렇게 있는데 그 어떤 분도 직업을 갖고 있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아이가 둘이나 있고 이제 아이를 키워야 되는 입장에서 엄마 아빠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될 텐데 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워라밸이 너무 중요하고 이 아이들과 충분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그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젊은 부부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기성세대가 볼 때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이가 생기가 났는데 애들이 너무 어린데 왜 돈을 안 벌고 지방에 내려가서 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한테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된다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신 적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달라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추구하는 너무 가치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근데 사실은 MZ세대 안에서도 사실은 누가 보면 이 같은 MZ세대여도 아 그래도 애가 너무 어리니까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MZ세대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MZ세대를 무자르듯 MZ세대는 이렇고 이 윗세대는 이렇다라고 절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고 네. 사실은 꼰대라는 말도 꼰대도 사실은 MZ세대 안에서도 꼰대가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고 사실은 MZ세대 안에서도 꼰대가 있잖아요. 예. 우리가 부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이 안에서 정말 네.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중요한 건 이 세대가 계속해서 시대가 계속해서 급변할 때 이 안에서 정말 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고 저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들여다보는 것 그게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 지금 이렇게 굉장히 좋은 사례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런 요구들, MZ세대들의 그런 돌봄에 대한 요구, 워라밸에 대한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있는 거잖아요. 네. 직장 문화가 있는 건데요. 저는 굉장히 특이한 뭐 제가 꼰대라는 말을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긴 한데 교수님 오늘 마음껏 쓰십시오. 오늘 해주세요. 저는 굉장히 이제 특이한 꼰대를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3년 전에 이제 어떤 그 기업의 민간 기업 사례 연구를 하면서 이제 중간 관리자를 여러 번 이제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는 차별 같은 거 없다. 성차별 같은 거 없고 차별 안 한다. 그래서 그분이 나는 그래서 항상 내 그 팀원들 모아놓고 항상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야, 나는 너를 여자로 안 봐. 난 너를 남자로 봐. 그러니까 너 나처럼만 열심히 일하고 하면 내가 너 승진도 밀어주고 뭐 성과평가 빵빵하게 해주고 너 다 밀어줄게. 나처럼만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 여직원이 듣다가 팀장님 그러면 저 시집 못 가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분의 이제 세계관 속에서는 이건 이제 차별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게 가장 만연해 있는 형태의 차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안에서 굉장히 이상적 근로자 규범이라는 그 이론이 있어요. 네. 우리가 현대 직장에서 이상적 근로자라고 생각하고 표준적인 근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24시간 7일 365일 내내 회사에 헌신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돌봄의 부담이 전혀 없는 사람을 이상적인 근로자, 표준적인 근로자로 설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성도 그렇게만 일을 할 수 있으면 차별받을 일 없다. 이게 왜 차별이냐 이제 이렇게 그분은 생각하시는 건데 사실은 그런 돌봄 부담이 없는 사람을 표준적인 근로자로 설정을 하고 어떤 일을 나누거나 보상의 기준을 정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형태의 차별입니다. 그게 언제 정해진 거죠? 이상적 근로자가 다시 좀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빨리 이 자리에서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러게 누가 말입니다. 그럼 개정할까? 네네. 저희가 개정하겠습니다. 개정됐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꼰대 인턴이라는 제목을 가진 그 드라마가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 뭐만 하면 꼰대네, 아니네, 뭐 이런 이야기도 인터넷에 굉장히 많아요. 이 꼰대라는 부정적인 용어가 생겨난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땐 감독님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 꼰대다 아니다를 이렇게 또 뭐 무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결국 왜 꼰대라는 것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되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다 각자 다른 생각이 있는데 누군가가 강요하고 강제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성세대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그러기에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익숙한 것들을 강요하면서 그냥 아까 얘기 듣는데도 그 정말로 꼰대이신 분들이 늘 하신 얘기가 난 꼰대 아니야. 이런
난 아니야.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진짜 꼰대잖아요. 우리 다 맞다고 인정하고 나 꼰대야. 나 꼰대야. 그래 맞아. 뭐야?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강요하고 강제하는 그런 부당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용어가 이미지가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네. 혹시 또 의견도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꼰대라는 말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말을, 그러니까 꼰대 같다라고 부르는 어떤 그런 어떤 뭐 발언이랄지 아니면 그런 태도랄지 그런 거를 한 번 보였다고 꼰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지속적으로. 했는데 두 번 지속적으로 쌓이고 나는 꼰대가 아니야라고 하면은 자꾸 꼰대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정말 변화하지 않는 사람들을 두고 그렇게 꼰대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쨌든 이 다른 세대 혹은 그 변화하는 사람들은 변화에 적응하셔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컴플레인을 하거나 피드백을 드리는데 나는 아니다, 나의 것을 고집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결국 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계속 세 분의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하실 때마다 계속 반성하게 되네요. 그리고 저는 김대희 씨가 계속 생각나요. 요즘 꼰대이로 그렇죠. 너튜브에서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으시거든요. 캐릭터가 또 꼰대 김대희. 네, 저희 김대희 선배님 보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럼 기성세대들과 MZ세대들이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대가 빠르게 변한 건 맞아요. 그래서 그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기성세대 또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분들이 하는 말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기성세대 분들은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모님만 보더라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뭐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렇고 이런 이제 성 역할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오셨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요즘 세대는 확실히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집안일은 여자만 하고 돈은 남자만 벌어오는 게 아니라 돈도 함께 벌고 집안일도 가사도우미분을 부르거나 청소업체를 사용하거나 그렇게 같이 분배를 하면서 서로 균등한 이제 성 역할을 가지고 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기성세대 분들은 좀 이런 변화에 대해서 아예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바쁘게 살으시는 것도 그렇고 당연히 이해를 못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제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보시면서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젊은 부부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격차를 줄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의식 중에라도 뭐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둘이 함께 그리고 성차별적인 것이 아니라 동등한 인격체로서 같이 요즘 세대를 바라봐 주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세대는 약간 유별난 게 아니라 저희 가치관과 삶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차라리 저희 세대가 원하는 건 좀 공정, 세대나 성별 간의 공정을 좀 더 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기성세대들과 이 MZ세대들이 인식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그러니까 정말 많이 듣거든요. 제가 MZ세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내가 꼰대가 안 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 근데 이게 정말 MZ세대는 그렇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세대는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급한 일반화를 하는 것이 너무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MZ세대에 속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게 정말 성별, 뭐 장애 유무, 아니면 출신 지역, 성 정체성, 계급에 따라서 정말 너무너무 다른 경험들을 하게 되고요. 그 90년생이 온다 책을 아까 또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책을 읽고 나서 제가 90년생이긴 하지만 공감을 하지 못했거든요. 왜냐면 그 책에서 다루고 있는 사례 중에 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 부모님 아래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저는 영화를 하고 아까도 뭐 휴가 관련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휴가 같은 게 따로 없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저의 세대의 이야기가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에 하나도 이제 넣어져 있지 않았고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럼 나의 이야기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나는 MZ세대가 아닌가? 왜 나의 이야기는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정말 중요한 건 MZ세대가 이렇다, 90년생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길보라가 이렇구나, 유지은이 이렇구나, 김영미가 이렇구나 하면서 정말 그 사람을 이해해보려는 노력이 정말로 필요한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러니까요. 이수지는 이렇구나. 급식을 좋아하는구나. 왜 기분 나쁘죠? 안녕히 이거 잘못된 이야기입니까? 잘못 적용하고 있죠?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이수지는 급식을 좋아하는구나. 이거 웃으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야. 팩트. 다 인정. 알겠습니다. 저희가요 이번엔 좀 재미있는 구성을 해보기 위해서 잠깐 좀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지금 앞에 너무 귀여운 우리 친구들이 와 있는데요. 네, 맞아요. 준비가 되었습니다. 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에게 가장 핫한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뭐죠? 뭘 것 같아요? 뭐지?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사랑? 연애? 이분 큰일이네. 결혼? 뭐죠? 이거 어떡하면 좋아? 혹시 오리? 그래서 우리를 놔줬다. 뭐죠? 요거는 게임을 위한 거긴 했는데 정답이요. 공정입니다. 공정. 네. 우리가 또 그 요즘 청년들이 취업에 대한 불안한 미래도 있고요. 또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 그리고 또 성차별 등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요. 몇 년 전에 한 방송사 카드 뉴스에서 재밌는 소셜 실험을 했거든요. 여러 질문을 통해서 사회가 정한 출발선상에서 내 위치는 어느 정도인가 이걸 알아보는 실험을 했어요. 그 실험으로 어떤 분은 출발선상보다 좀 앞에 있고 또 어떤 분은 출발선상보다 좀 뒤에 있고 이런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에서 뭘 말하고자 했는지 저희도 이 자리에서 지금 공정과 관련된 실험을 해보고자 조금 변경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야. 제가요 지금부터 질문을 드릴 건데요. 저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자, 질문에 해당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요 가지고 있는 앞에 있는 오리를 또 뒤에 있는 오리를 더해 주시거나 빼주시면 됩니다. 단오리 교수님. 단오리 교수님이요? 누구 어떤 단 띄우고 우리 교수님. 우리 교수님. 난 단오리 교수님. 하여튼 제 친구냐 이렇게 할 뻔했는데. 우리 교수님. 우리 교수님은요. 20대 때를 떠올리시면서 오리를 더해주거나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2년마다 이사를 가야 한다면 오리를 하나 빼주세요. 전세냐는 거죠? 그렇죠. 월세냐 전세 자가냐? 그렇죠. 그렇다면 뺄게요. 그 지금 현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 미래 말고. 그래요? 미래는 제 집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뺄게요. 말씀 다 안 해주셔도 돼요. 그래요? 아니, 같이 토크하고 재밌잖아요. 오늘 토크잖아. 오케이. 자, 다음 질문입니다. 4대 보험을 받고 있다면 오리를 하나 더 해주세요. 4대 보험이라. 국민연금. 정규직이냐 아니냐 막 이런 질문. 아니 우리 아나운서님이 정확하게 팩트를 다 집어주시니까. 저 이제 문을 열었으니까 이제. 교수님 요지부동이신데요? 교수님 참여하고 계신 건 맞으시죠? 떠올리신 건 맞으시죠? 자, 다음 질문입니다. 집 보증금을 마련 걱정이 없다면 오리를 하나 더 해주세요. 집 보증금 마련? 집 보증금이라. 집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정도의 여유가 있느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쉽네요. 더 할 수 없겠네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은행에 빌려. 아니 혼잣말이. 자꾸 혼잣말을. 아니 은하 씨 통장 잔고 공개해도 되는 거예요? 은행에. 알겠어요. 자, 다음 질문. 출신 지역이 서울이라면 오리를 하나 더 해주세요. 제가 태어난 곳은 서울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어떤 태어나자마자 저 공주로 내려갔어요. 한 몇 시간 있었는데? 그래도 한 며칠 있지 않았을까요? 며칠? 그럼 서울 사람이지. 서울 사람이에요? 네. 제가 20으로 들어가고. 그럼 서울 사람이지. 더 해주세요. 나이스. 아니 혼잣말. 다음 질문.
마이너스 통장이 있다면 오리를 하나 빼주세요. 있다면 빼는 거죠? 있다면. 자, 다음 질문. 대학이나 직장에 학교 동문회가 있다면 오리를 하나 더 해주세요. 교수님 드디어. 움직이셨어요. 움직이셨다. 네. 자, 다음. 카드나 휴대폰 요금을 연체해본 적이 있다면 오리를 하나 빼주세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등록금을 벌여야 해서 알바의 경험이 있다면 오리를 하나 빼주세요. 등록금을 해야 해서. 네. 자, 이렇게 게임이 감독님이랑 저랑 똑같아요. 아, 진짜로? 움직이는 게 베낀 거 아니죠? 안 바뀌었어요. 아니, 이게 뭐라 이거 베껴서 뭐 상주나요? 아니, 자꾸 이렇게 훔쳐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요. 네. 자, 게임이 끝났는데 끝났어요? 지금 앞에 있는 오리의 개수를 한번 세어보십시오. 개수가 다 다르죠? 네. 그 갖고 있는 오리가 많을수록요, 네. 남들보다 출발선상 앞에 있는 거예요. 네, 개수가 적을수록 흔히 말하는 보통의 출발선상보다 뒤에 있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네. 진짜로 요즘 뉴스를 보면요, 그 공정하지 못한 것들에 관한 뉴스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청년들 사이에서 그 공정이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요. 맞아요. 그 청년들 사이에 공정이란 이슈가 등장한 이유가 궁금해요. 청년들이 생각하는 공정이 뭐예요? 일단 공정의 목을 매는 약간 이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네. 이게 MZ 세대들에게 굉장히 유일한 방법. 이게 공정해야만 그나마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공정이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는데 네. 예를 들어서 2명의 지원자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은 굉장히 부잣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사교육을 많이 받고 유학까지 갔다 와서 토익이 900점이에요. 네. 근데 어떤 친구는 여건이 좋지 않았지만 형편은 어렵지만 독학을 열심히 하고 머리가 뛰어나서 토익으로 990점을 받았어요. 네. 그럼 990점을 받은 친구가 어떤 공정한 그 과정이라면 어떤 취업이든 뭐든 더 나은 성과를 얻어야 된다라는 게 MZ 세대들의 생각인 거죠. 사실 이제 그 전에 인풋들 뭐 유학을 가고 내가 못 가고는 사실 MZ 세대들은 이제 체념했어요. 양극화는 될 게 아니다. 이제 뭐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게 네. 아니다라고 이미 체념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네. 이 공정한 어떤 채용의 과정, 채용 비리가 없는 이런 과정마저 없으면 네. 이게 뭐 계층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네, 이제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공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뭔가 폭발적인 이런 이슈화가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들이 능력주의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결국은 내가 열심히 했으면 그만큼의 성과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만큼이나 뭐 취업 준비를 위해서 토익도 하고 그리고 취업하려고 뭐 외부 활동도 하고 어학 연수도 갔다 와야 되고 그리고 해외 봉사도 가야 돼요. 그리고 인턴도 해야 되고 학점도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다 했는데도 취업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능력주의로 가게 되면서 그게 발현된 게 약간 주식 투자나 왜냐면 주식 투자 같은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그들이 생각하기엔 공정한 건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내가 요즘 같이 정보가 그 아무에게나 공평하게 네. 제공되는 세대를 살고 있을 때 네. 내가 열심히 주식 공부만 하면 내가 주식을 해서 많이 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회사에서는 진급한다는 게 내 노력으로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그 능력주의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정말 지금 능력주의가 저는 위험한 수준으로 정말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럼 모두가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능력을 같이 쌓을 수 있는 그런 처음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출발점이 우리 오리의 개수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출발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말 예를 들어 저희 부모님은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신데 이 농인이 주식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얼마만큼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과연 그 문자 언어를 잘 읽을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다른 청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값만큼 똑같은 정보값을 가지고 있느냐고 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런 정보를 갖기도 너무 힘들고 뭐 주택 청약이다 뭐 이렇게 해서 청약을 잘 이렇게 해서 점수를 잘 받아서 아파트에 당첨돼서 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정보가 어렸을 때부터 없었거나 주택 청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런 능력주의로 비교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출발선상에 같이 설 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이 오리 3마리 오리도 없는 사람들이 존재할 텐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능력주의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 사회가 공정한 정책을 추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사회가 고려해야 될 점 뭐가 있을까요? 저 얼마 전에 또 마이클 샌델 형님 책을 또 살짝 봤거든요. 그 형님 거. 예. 예. 예? 살짝 보셨나요? 살짝 봤습니다. 예. 지금 목차? 네. 진짜 살짝 보셨네요.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공정한 정책을 추진해야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고민해야 봐야 될 것이 지금 현재 이제 청년층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청년층의 부모 배경, 가족 배경의 사회경제적인 그 차이가 다른 어떤 연령층보다도 가장 커요. 그게 바로 지금 MZ세대, 청년세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내부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내부적인 이질성이 굉장히 큰 집단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 계속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MZ세대, 90년대생, 뭐 이대녀, 이대남 이런 식으로 자꾸 그 굉장히 이질성이 큰 집단을 모아서 거기다 라벨을 붙이는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담론의 물꼬를 트는데 이게 이제 문제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요. 이건 사실은 굉장히 비과학적인 방식이죠. 그러니까 집단 내 차이가 집단 간 차이보다 훨씬 큰 그런 두 집단을 두고 평균 차이를 집단 간 차이로 등치시키는 것은 굉장히 비과학적이죠.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집단에다가 이름 붙이는 방식은 어떤 특정한 태도를 촉발시킵니다. 뭐냐면 제로섬, 두 집단의 관계를 제로섬 관계로 프레이밍하는 그런 태도들을 촉발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섬 관계라는 거는 뭐냐면 한쪽이 더 많이 가져가면 다른 쪽은 덜 가져가게 되는 그런 적대적인 이해관계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청년층과 뭐 노년층 이렇게 대립을 시킨다면 청년층이 행복해지면 노년층이 불행해질까요? 아니죠. 여성들이 불행해지면 남성들이 행복해질까요?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기가 쉬워진다는 것이죠. 집단에다가 라벨을 붙이는 방식은. 그래서 우리가 그 집단 간 관계를 좀 다른 방식으로 상상할 수 있는 프레이밍을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그게 우리가 이렇게 내부 이질성이 큰 집단을 한 가지 목소리로 이렇게 묶어버릴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그리고 이제 지금의 미디어 환경 속에서 어떤 특정한 집단의 목소리가 과대대표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길보라 감독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90년대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나는 90년대생이 아닌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년대생을 굉장히 그러니까 소수로 아주 그런 그 특징으로 이렇게 우리가 투사하게 될 경우에는 그 집단의 특성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굉장히 주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정한 정책, 특히 청년 세대의 공정한 정책을 고민할 때는 바로 이런 우리가 좀 관계를 집단 간 관계를 좀 넌 제로성 관계로 다른 방식으로 상상할 수 있는 프레이밍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대변되지 않는 목소리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듣고 발굴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짜. 맞습니다. 제로섬과 넌 제로섬. 그래서 오늘 우리 교수님이 오늘 또 영어를 많이 배우네요. 영문과 교수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또 다시 해봅니다. 저희가 이렇게 남녀가 평등하고 기성세대와 MZ세대가 조화를 이루며 만들어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오늘 아주 알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경기도 2030 공감 토크 마칠 시간입니다. 정말 또 오늘 좋은 얘기 또 많이 들었는데요. 정말 평등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든다는 거 어찌 생각해보면 엄청 어려운 일도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그리고 배려하고 나와 다르다는 것을 좀 인정하다 보면 오늘보다 더 공평한 세상, 오늘보다 더 평등한 세상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경기도 2030 공감 토크 이제 정말 인사드릴 시간인데요. 네. 어떠셨나요? 네. 아니 방금 클로징 멘트 해주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고 조금만 더 귀를 기울이면 사실은 이런 토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날이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저는 좋은데요, 이렇게. 네, 더 이런 얘기를 더 많이 들어야 사실 그런 세상이 가능한 거고 그런 세상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올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하는 거죠. 맞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저는 항상 아나운서로 제가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패널로 제 얘기를 하고 서로 얘기를 듣는 시간이라서 더 특별했던 것 같고요. 잘 이끌어 주셔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 사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우리가 더 잘 살고 더 평등하고 좋게 나아가기 위한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얘기들 듣고서도 또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셨으면 그래서 더 좋은 세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수님. 제가 조금 그 다른 관점을 환기시키면서 저는 토론을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정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는데 근데 얼마 전에 그 OECD 37개국 행복지수 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한국이 35위를 했습니다. 이제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많이 기주. 뒤에 세 번째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한 뒤에 처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행복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조금 공정함을 다시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공정함은 행복의 필요 조건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저는 그 청년들이 요즘에 하고 있는 그 공정함에 대한 목소리 그를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내 역량을 발휘하면서 내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외침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런 공정한 기회를 갖고 공정함은 행복에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지만 사실 충분 조건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공정함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는 결국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더 행복한 사회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다양한 어떤 사회적인 합의 속에 같이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계속 이제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 현장은 우리 청년들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가? 그런 문화인가?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공정함에 대한 논의를 어떤 선발의 공정함이라는 방식으로 굉장히 축소시키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자신의 잠재적인 역량을 발휘하면서 살 것인가 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조금 더 다양성에 대한 포용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우리가 발전시킨다면 조금 더 행복한 그런 그 사회로 가는데 좀 이렇게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오나미 씨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제가 예전에 강의했던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각자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희는 다 다른 사람인데 그 사람의 성향을 존중해 주다 보면 제 마음이 굉장히 행복해지고 내가 수지 씨를 그래 수지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존중해 주면 정말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 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을 존중해 주다면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앞으로 저는 결혼해서 경기도로 이사 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지 씨는요? 아이고 아차. 우리 서지 씨. 서지 씨 누구예요? 마음이 급해요. 하려고 했다고요? 네, 우리 수지 씨. 네. 저는 오늘 이렇게 또 쭉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느끼지 못했던 선입견, 편견, 그런 오해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것부터 다 내려놓고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듣고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게 다 잘 조화롭게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반성의 시간을 사실 갖고 갑니다. 경기도에서 또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제가 또 이렇게 뉘우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아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영미 교수님, 또 이길보라 감독님, 유지은 아나운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나미님. 경기도 시민이라고. 감사합니다. 미래 경기도 시민님.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다 같이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